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추워. 아니, 이렇게 추운데 뭔가 입맛이 이렇게 싹 당기는 뭐 없을까요? 헉, 아따, 귤! 귤도 좋지만 레몬은 어떨까요? 아니, 이거 수입 농산물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아산에서 농사짓는 레몬이에요. 아니, 아산에서 레몬이요? 지중해도 아니고 제주도도 아닌 아산에서 레몬이 자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상큼한 향기로 물들이는 아산 레몬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계절은 겨울로 들어섰지만 벌써 봄인 듯 화사한 빛으로 물든 농장이 있습니다. 춥다. 와, 이게 다 뭐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이거 다 귤이네요, 귤? 귤 아니에요. 레몬이에요. 에? 네. 이게 진짜 레몬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레몬이고요. 이거보다 더 이쁜 레몬이 있습니다. 어디? 저 안으로 한번 가보시죠. 일로 와보세요. 농부님을 따라 이동한 곳은 크고 탐스러운 레몬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곳의 레몬은 리스본이라는 이름의 유럽 품종. 무농약 친환경 농법으로 키우는데도 이렇게 튼실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가 수확철이라 레몬을 따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봐도 신기한 게 아니 여기가 아산이잖아요. 네. 제주도도 아니고 또 지중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아산에서 레몬이 자라요? 제가 2013년도에 그 묘목 9그루 가지고 나와서 시험 재배를 먼저 이제 천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천안에서 몇 년을 해보고 월동만 조금 하면 가능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막 재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레몬은 온화한 기후에 맞는 작물이어서 겨울철 난방이 필수 조건인데요. 부부는 지하수로 난방하는 수막 재배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농사는 잘 모르지만요. 이 잎을 이렇게 만져보고 또 이렇게 턱턱 쳐보기만 해도 진짜 건강해 보여요. 농사 진짜 잘 지으시네요. 제가 제일에서 감귤 농사도 좀 했었고 그 뭐 다른 식물들도 좀 알고 있고 해서 아산 지역 토질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오히려 춥고 덥고 이렇게 돼서 이 품질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레몬은 90% 이상이 수입산으로 주로 미국과 칠레에서 들여오고 있는데요. 김하영 대표는 다른 농가에도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고. 아산에서 레몬이 자란다는 게 전 아직도 너무 신기합니다. 네, 저도 아산에서 이렇게 레몬이 재배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내륙에서는 아직 재배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수확량도 적당히 나오고요. 좀 생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수확을 거들어 봤습니다. 레몬 꼭지를 뗄 때마다 상큼한 향기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직접 길러낸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할까요? 레몬을 다 따볼 줄 아셨어요? 생각도 못했죠. 그것도 저 진짜 아산에서 레몬을 딸 줄은 저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로. 높은 일교차를 견뎌내며 껍질은 더욱 단단해지고 과육은 탱글탱글한 아산 레몬. 수입산과 비교 불가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산 레몬을 한 번 맛본 고객은 그 맛에 반해 계속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곳의 레몬은 모두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왜요? 근데 이렇게 뭐 레몬을 따고 있긴 한데 네. 이거 뭐 맛도 못 보고 힘들기만 해요. 레몬 몇 개나 따고 지금 힘들다고 하셔요. 아니 그래도 한 30개 땄는데 레몬 맛 한 번 또 보여주고 다시 또 30개 따야죠. 자요. 아니 사장님, 지금 저 놀리시는 거예요? 아니 레몬을 줘야지 이거 이파리를 주시면 어떡해요. 한번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와, 레몬 향수 같아요. 네, 레몬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좋아. 이따가 진짜 일을 잘하시면 내가 레몬 꽃을 따서 레몬 꽃차를 한번 내가 아주 향기롭게 한번 드려볼게요. 레몬 차도 아니고 레몬 꽃차요. 네. 열심히 할게요. 가시죠. 네. 레몬 꽃차를 생각하니까 더욱 힘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레몬도 예쁜데 레몬 꽃은 얼마나 예쁠까요? 짜잔! 드디어 만났습니다. 정말 예쁘죠? 뭐야?
껌. 아카시아 꽃향이 나요. 너무 신기하다. 레몬꽃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기만 하면 레몬꽃차가 완성됩니다. 와, 아까 그 꽃 자체로 맡았을 때보다 더 진한 것 같아요, 향이. 다르죠. 근데 이거 그냥 사람들한테 네. 한번 맡아봐야 하고 주면은 레몬꽃인 줄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상도 못해요. 와, 향 진짜 너무 좋다. 와. 맡았을 때 향이랑 맛이랑 완전 달라요. 향은 되게 달달한데 맛은 담백하고 또 약간의 새콤한 맛도 좀 살짝 느껴지는 것 같고 맛있다. 일단 레몬꽃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레몬꽃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구하기 너무 힘들고. 직접 나무를 키우지 않는 한 만날 수가 없어서 횡재하신 거예요. 좀처럼 접해보기 어려운 레몬꽃차. 색다른 맛과 향기에 마음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와, 드디어 이제 제가 레몬 맛을 볼 시간입니다. 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아니 이거 제가 딴 레몬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솔직히 좀 겁나요. 아니 레몬 생각만 해도 진짜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막 입에 침이 막 고이지 않아요? 예. 이렇게 송덩송덩 잘라주세요. 과연 제가 수확한 레몬 맛은 어떤 맛일까요? 아니 이거 약간 그 버라이어티에서 벌칙으로 꼭 이렇게 레몬 먹게 하잖아요. 네. 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지금 벌칙 받는 느낌이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보상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요? 네. 어우. 아쉬워. 잠깐만. 와. 아니 근데 어떠세요? 신맛도 신맛이긴 한데요. 근데 진짜 대박인 거는 우리 왜 보통 먹는 수입산 레몬은 살짝 흐물흐물해가지고 과육을 제대로 느끼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와, 근데 진짜 신선도가 남다른 게 과육이 톡톡 터져요. 점심 때 식사하시고 네. 양치질 안 하셨지요? 네네네. 이거 드시면은 냄새가 안 납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이게 살균 소독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예,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계속 먹었는데 또 예. 계속 드시라고. 예, 한 번만 더 드셔보세요. 좀 입냄새 나나요? 아니, 이건 제가 레몬하면 레몬청을 빼놓을 수 없죠. 이번엔 레몬청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청 만들 때 중요한 게 설탕의 비율이잖아요. 네. 이 레몬하고 설탕 비율은 어떻게 하면 돼요? 보통 일반인들은 레몬하고 설탕을 1대1로 넣거든요. 근데 저희는 1대1로 안 넣고 한 80%만 넣습니다. 레몬 자체에도 단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설탕을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이렇게 비율을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도 맛있습니다. 아, 얇게 썬 레몬 사이사이 설탕이 녹을 때까지 골고루 잘 저어줍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그런 다음 소독해서 잘 말려놓은 병에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지금 벌써 입안에 침이 고여요.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 두셔도 되고요. 네. 냉장 보관하셔도 돼요. 근데 오픈하고 나서는 개봉하고 나서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어 온가족 피로회복제로 그만인 레몬청. 시간에 따라 맛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레몬청을 담가가지고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뭐 이렇게 되면은 쓴맛이 사람들이 강하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 쓴맛은 그 기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없어집니다. 드디어 아산 레몬으로 만든 레몬청을 차로 맛볼 텐데요. 추운 날씨에 보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내가 만든 거니까 더 맛있지요? 제가 만들어서도 참 맛있지만 레몬이 맛있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 이게 신맛이 뭐 자극적으로 신맛이거나 아니 뭐 단맛이 자극적으로 단맛이 아니라 적당히 상콤달콤한 게 제 입맛에 너무 딱인데요? 자연의 맛인가요? 약간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예. 많이 드세요. 풍부한 과즙의 진한 향기로 맛의 신세계를 열어주는 아산 레몬. 신선도 또한 뛰어나 어떤 음식에 더해져도 맛과 향을 살려줍니다.
오늘 이렇게 아산에 와서 향긋한 레몬을 직접 수확도 하고 맛도 보는 너무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레몬하면 아산 레몬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 땅에서 자라는 우리 농산물 아산 레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땅에서 우리 햇살과 바람, 우리 농민들의 손으로 정성껏 키워진 레몬은 그 자체로 황금빛 보물입니다. 추운 겨울 몸 안에 산뜻한 기운을 불어넣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아산 레몬을 가까이 해보세요. 혹시 이 스포츠 알고 계십니까? 힘만 세다고 되냐? 아닙니다. 정말 이 두뇌 싸움과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K스포츠의 원조 씨름입니다. 씨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37년 만에 이만기 선수 이후로 대학생 천하장사가 우리 울산에서 탄생했습니다. 바로 울산대학교 씨름분들, 그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뒤쪽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체전에서 2개의 금메달, 천하장사 씨름대 축제에서 천하장사 만만세. 전국 모래판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울산대 씨름부를 만나봅니다. 추운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선수들의 열정으로 후끈 달아오른 이곳은 울산대 체육관. 윙크보이도 있고 긴장감 넘치는 삿바싸움 대신 어림없는 몸개그를 선보이는 그냥 보이들도 있네요. 이럴 땐 그냥 영락없는 20대네요. 이 부끄러워하는 얼굴 이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그 카리스마 어디 갔습니까? 네? 카리스마. 원래 없었는데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전국체전에서 4초를 남기고 역전 우승을 거머쥔 승부사 이용훈. 중고 대학교까지 네. 울산에서 씨름을 하고 계신데 울산이 이 씨름의 메카? 예. 씨름의 진짜 최정상?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진짜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고 이제 감독님들이 솔직히 나와서 하는 감독님이 잘 없거든요. 이제 씨름판에 들어오셔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이제 선수들한테 부담을 안 들려고 시합에 저도 괜찮다, 다음 더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만 하는 얘기긴 한데 진짜 감독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희끼리 한번 해볼까요? 할 말은 없고 깜짝 사랑합니다. 선수들의 넘치는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이분은 최강 울산대를 만든 씨름계 히딩크 주명찬 감독입니다. 주명찬 감독을 크게 넘어갑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둘이 큰 절을 주고받는 사제지간의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팔에 펑펑펑펑펑. 근데 전국체전 이후에 아니 좀 바쁘실 것 같아요. 예. 뭐 전국체전 또 성적도 잘 내고 또 천하장사 대회 때 또 천하장사가 배출되는 바람에 밤마다 뭐 축하주 받는다고 2번은 못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오늘도 약속이 있으십니까? 예, 6시에 선수들하고도 회식이 있고 선수들이 워낙 노래를 또 잘해가지고 같이 뭐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 함 하고 예, 올 동계를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가장 즐겨서 함께 부르시는 노래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는 없고 뭐 선수들하고 무조건 뭐 자주 부릅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1등입니다. 가수가 곡 제목 따라가듯이 대회 나갔다면 무조건 1등. 올해 전국 모래판을 평정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 선수입니다. 와우, 이 풍채 대단하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천하장사 김민재입니다. 앞에 타이틀이 붙었어요. 네. 천하장사. 기분이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은 씨름 타이틀 중에 가장 높은 타이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으면서도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천하장사가 되는 그 순간에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 기분은 이게 사람이 기분이 너무 좋으면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감이 안 나가지고 그냥 얼떨떨했던 것 같습니다. 방향점도 빠르고요. 이것을 구사하기 위한 경기 능력도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면 함성을 지르네요. 네, 지금 보면 김민희 선수가 상대를 밀지 않고 상대의 스파일로 붙인 다음에 스텝으로 상대를 올해 목에 걸 수 있는 건 다 걸었지만 하루하루의 땀방울이 오늘을 만든 걸 알기에 훈련에 매진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불붙은 두 선수. 알민 선수 두 분이서 시합하는 거 약간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4학년 선배랑 1학년 후배랑 은은하게 없기. 제103회 전국 체육대회 금메달의 주인공 이영훈. 열정적인 라현민. 베테랑의 관록이냐 새내기의 백이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모래판. 이 삿바 싸움 앞에 선후배란 없다. 각 학년의 자존심을 걸고 양보할 수 없는 한판을 벌이는데 과연 으랴짜짜 새내기 라현민 승. 어떡해요? 자존심을 혹시 구기면 아닙니까? 후배니까 봐줬죠. 진짜요? 네. 근데 너무나 잘해가지고. 이제 커가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새싹을 위해서 네. 이제 연습도 해주고 좀 그렇죠. 멋진 선배네요. 박수. 자라나는 새싹은 마냥 신납니다. 뿌이. 조금 전에 4학년 선배님께서 네. 져주신 거라고. 예, 맞죠. 뭐 용훈이 형이 뭐 원래 아량이 넓으셔가지고 후배들한테 그냥 봐주시고 합니다. 와, 멋진 선배, 멋진 후배. 네. 다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저 운동하면서 몸이 커져가지고 몸이 커지면서 저절로 터졌어요. 그 마치 헐크가 변신할 때처럼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변신 중이신 거예요? 네, 변신 중이죠. 얼마만큼 더 변신을 하게 되나요? 저 여기서 이 정도? 헐크처럼 피부가 터져도 씨름을 멈출 수 없다는데요. 씨름의 매력, 어떤 매력이 있어요? 씨름의 매력은 진짜 딱 들어가서부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고, 그리고 공격과 수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흥미진진한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삿발을 잡는 순간 다리 사이를 조여오는 긴장감, 온몸으로 버티는 상대의 무게,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힘을 이용할 수도 힘에 당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씨름입니다. 이 외로운 뒷모습.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위급이랑 한번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네. 마지막이라 가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초반의 장난기는 온데간데 없고 저 삿바에 힘 들어가는 것 좀 보시죠.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 외유내강,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비결, 어떤 비결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선수들이 아무래도 강의도 듣고 평소 때 하다 보니까 참 운동량이 그래 쉽지 않은데 스스로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이 참 좋습니다. 울산대학교 선수들이. 그게 아마 성적을 나는 비결이고, 또 생활적인 부분에서 선수들이 너무 착실하게 잘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좋은 결과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울산대학교 씨름부가 항상 승승장구할 수 있는 거는 뭐 전국체전도 성적 잘 냈습니다만은 울산 광역 시민 여러분이 많은 응원으로 이렇게 잘하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뭐 멋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씨름 명가의 비결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모래판 위에선 고독하게 싸워야 하는 선수들이지만 그 아래선 등에 묻은 모래를 툭툭 털어주는 동료에도 빼놓을 수가 없죠. 잘 이끌어오더라 정든 모래파나. 이제 또 한 해가 지나면 이곳에 남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프로의 세계에 입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한동 수고했다. 예,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자. 울산대 씨름부를 발판 삼아 전국을 호령하는 천하장사들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대 천하장사 만만세.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집을 활활 태워버릴 수 있는 겨울철 3대 화재의 주범.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어제 새벽 1시쯤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전주 효자동의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원룸 내부 30여 제곱미터와 가재 도구 등 전부 불에 타 1,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겨울철 난방기구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한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 비율은 1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무려 45%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기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11월부터 2월까지 화재 발생 건수도 높습니다. 따라서 각 난방기구의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우, 12월이 돼서 그런가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전기장판을 꺼내야겠네. 어우, 냉골이네. 어우, 전기장판이 어딨더라? 어디 보자. 잠시만요. 이렇게 곧바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창고 속에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던 전기장판은 사용 전 꼭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전기장판은 장시간 접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열선 피복이 작은 눌림에도 변형될 수 있습니다. 내부 열선이 꼬이지 않았는지 수시로 피복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가 건조한 경우 먼지가 스파크를 일으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원 연결 부위에 쌓인 먼지는 반드시 깨끗하게 털어내야 합니다. 난방용품을 구매할 때는 안전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열선은 과열 차단 장치와 온도 조절 센서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장판은 라텍스 제품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롱에 보관할 때는 접지 말고 돌돌 말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역시 겨울에는 따뜻한 전기 히터가 최고야. 책이나 한번 읽을까? 저기요. 여기 전기난로 옆에 소미불이나 종이, 옷가지 등을 두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연성 물질은 최대한 멀리 옮겨주세요. 첫 번째, 벽에서 20c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합니다. 두 번째, 전기 히터 주위 1m 이내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 히터가 넘어질 경우 자동으로 전원 차단되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 장기간 켜두지 않고 한두 시간마다 10분 정도는 꺼두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겨울철 난방용품은 소비 전력이 높아 멀티탭 과부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개별 콘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출 등으로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전원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가정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좋은 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해 두는 것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경보용 감지기가 있는데요. 소화기는 초기 소화에 효과적이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를 울려 인명이 대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먼저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란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건전지로 음향 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각 실의 천장에 한 개씩 설치해야 합니다. 가정용 소화기는 법률에 따라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세대별, 층별로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노후 소화기는 정상 작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새로운 가정용 소화기로 교체해줘야 합니다. 화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소화기 사용법은 꼭 익혀둬야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둡니다. 다음,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힘껏 잡아당겨 주십시오. 한 손은 손잡이를, 한 손은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하여 힘껏 분사해 주십시오.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약재를 화점을 향하여 골고루 방사해 주시면 됩니다. 겨울철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예방. 올바른 난방기구, 전기 제품 사용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 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의 메카, 충북 괴산에서 45년째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유기고추 재배 명인 안광진 농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매운맛. 이 매운맛을 고추로 즐길 수 있는데요. 이곳 괴산에 유기농 고추를 재배하는 이른바 유기농 고추의 명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유기농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충북 괴산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을 고집하는 멋진 농부들이 많은 곳인데요. 오늘 만나볼 신나는 농부도 유기농을 고집하는 농부라네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요 괴산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농부를 만나러 왔거든요. 근데 혹시 아버님 맞으신가요? 예, 제가 괴산에서 고추 농사지는 안광진입니다. 맛있게 맵다. 괴산 유기농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안광진 농부. 오늘 만나볼 신나는 농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농부님. 이렇게 추운데 어디 가시는 길이셨어요? 일하러 가죠. 일이요? 예. 겨울에는 농한기라서 할 일이 없지 않아요? 아니요, 한가한 소리 하시네요. 따라와봐요. 같이 가요, 농부님. 부지런한 농부는 쉴 틈이 없습니다. 겨울에도 할 일이 태산이라는데요. 할 일 쌓여 있다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따라가 봅니다. 아니, 농부님, 여기가 어딘데 절 데려오신 거예요? 고추밭.
고추가. 아니 근데 고추도 하나도 없고 수확이 다 끝났는데요? 이제 잔재물 제거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잔재물 제거요? 예. 밭갈이도 해야 되고 청벌이도 심어야 되고 할 일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예. 아 진짜. 네,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내가. 도와주실래요? 네,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한번 해보죠. 일복 터졌네, 일복 터졌어. 아이고. 부지런한 농부는 겨울에 농사를 시작합니다. 수확이 끝난 고추 잔재물을 제거하는 일이 한 해 농사의 끝이자 시작이라는데요. 서둘러 잔재물을 제거하고 이곳에 청보리를 심어야 한답니다. 청보리를 심으면 그게 청보리가 다 땅으로 들어가서 퇴비화가 되는 거야. 지력 정진도 되고 이제 비료 대신 퇴비 대신 지력 정진도 되고 또 연작장애 피해도 줄여주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업에는 꼭 녹비작물을 재배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농사는 사람이 아니라 땅이 짓는 것이다. 이런 신념으로 45년째 농사에 종사 중인 안광진 농부. 23동의 비닐하우스에서 유월초를 비롯해 다양한 품목의 토종고추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계량고추가 아닌 토종고추를 그것도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82년도에 충주댐이 스몰되면서 일로 이사 왔어요. 친환경 한지는 거의 한 15년? 처음에는 이제 농약을 제가 계속 쓰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안 좋은 것 같고 이 농약은 이제 치워야 되겠다. 또 안전한 먹거리도 좀 생산하고 싶다. 남하고 틀리게. 계량종이 아닌 토종고추를 농약과 화학 비료 없이 자연과 함께 키우는 안광진 농부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유기농 명인입니다. 유기농에 관심이 있는 다른 지역 농부들이 그에게 와서 관련 노하우를 배운다는데요. 토양이 제일 중요한 거죠. 농사를 진 작물을 키운다기보다 토양이 키우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청벌이나 호밀이나 이런 걸 재배해서 그걸 토양에 환원시켜줌으로써 토양이 이제 기름진 토양이 되는 거죠. 물도 이제 제때 정량을 줘야지. 안광진 농부는 최근 충북 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팜을 도입했습니다. 환경 제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관수와 양액을 공급하는 등 효율적으로 유기농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네요. 유기농하고 일반 고추하고 좀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은 맛과 때깔이 좋지요, 빛이. 빛이 곱고 단맛이 많이 나고. 한번 드셔보실래요? 안 맵죠? 예. 부모님? 예. 조금은 매울 거예요, 그래. 안 매우면 맛이 없지 또. 진짜네요? 예. 그냥 조금 맵고요. 예. 약간 매콤한 파프리카 먹는 것 같아요. 예. 고추 같은 경우는 유기 재배가 굉장히 까다로운 작목 중에 하나인데요. 안광진 농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유기 재배를 해오고 계셨고 2010년도부터 고추 유기증을 받아오고 계십니다. 그 토종고추를 하우스 안에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재배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고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고춧가루 소비가 많은 계절, 바로 김장 때문인데요. 맛 좋은 토종고추로 김장을 하면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해집니다.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오늘 김장하는 날이시구나. 아니요. 김장은 벌써 했지. 그런데 오늘 리포트 김장 맛 좀 보일 날이야. 이거 저 고춧가루 좋은 거 조선 고춧가루거든. 토종. 직접 재배한 유기농 배추에 토종 고춧가루가 들어간 양념을 무칩니다. 미나 리포터도 김치 담그기에 도전해보는데요. 오, 제법 담글 줄 아네요. 어머니 근데 이거 맛 한번 봐도 돼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막 입에 막 침이 막 어머님부터 어떠세요? 잘 된 것 같아요? 맛있네. 그럼 저도. 여러분 맛있겠죠?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지? 와, 적당하게 맵고 양념도 너무 맛있어요. 수량은 한 토종 고추가 한 6,000근 정도? 먹은 사람이 우리 거 드셔본 분들이 또 재구매하고 또 지인들한테 친인척한테 이렇게 자꾸만 이제 소개도 해주고 그래서 늘어나는 손님이 많고 또 괴산군에서 운영하는 그 괴산장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또 일부 판매하고 그래요. 괴산 청결고추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사랑을 받고 있는 명품 농산물 중에 하나인데요. 안광진 농부의 고추 같은 경우는 색깔과 맛이 더 우수하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강진 농부와 같은 유기농업인을 많이 발굴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하는 날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수육. 돼지고기 사태 부위를 푹 익혀 보기 좋게 썰어서 갓 담근 김치와 함께합니다. 오늘 완전 잔칫날이네요, 잔칫날. 완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아버님, 이거 제가 김치 담궜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토종고추로 양념을 만들어 담근 김치. 당연히 어때요? 맞아. 네. 어머니가 양념하신 거에 저는 그냥 손만 살짝 얹은 거예요. 음식마다 손맛이라는 거. 아, 맞아요. 손맛이 나네. 어떡해. 맛있겠지요. 고춧가루가 맛있으니까 이게 김치가 환상이네요, 환상. 매콤달콤하잖아. 사람이 건강하려면은 우선 먹거리가 좋아야 되고 즐겁게 먹어야 되고 맛있게 먹어야 되고 또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 천연 자재로만 지은 농사가 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충북 괴산에서 45년째 고추를 재배하고 있는 안광진 농부. 건강한 땅에서 친환경 유기농으로 토종 고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통의 매운맛을 선사하는 그의 고추 농사를 응원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친환경 고추는 건강하고 맛있게 맵다. 전문가라.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의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란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리포팅 전문가, 그리고 전문 MC, 전문 DJ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많고 많은 디저트 중에서 오늘 만나볼 분들은요, 한 우물만 파는 베이킹 전문가를 만나볼까 합니다. 베이킹 전문가가 만드는 빵 얼마나 맛있게요. 여러분 오늘 기대해 주세요. 많고 많은 디저트의 홍수 속에서 단 하나의 장르에만 집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맛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하겠죠. 우리의 미각을 행복하게 자극하고 삶의 소소한 행복을 전해주는 맛. 그 맛을 찾아서 여러분께 배달해드립니다. 아침부터 표정이 예사롭지 않은 우리의 리포터. 여긴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 촬영을 나오느라고 식사를 못했더니만 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침은 여기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네. 아무처럼 식당 촬영 온 게 아니라 디저트 가게 촬영 왔는데?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게 저희 베이글입니다. 베이글! 그렇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베이글. 이곳에서 선보이는 9가지의 베이글은 베이글 마니아 이주리 씨가 직접 개발한 건데요.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보고 최적의 맛을 찾아가는 과정이 즐겁다는 주리 씨는 매일 새벽 4시부터 베이글을 만듭니다. 사장님, 제가 아무래도 디저트를 잘 모른다고 속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도넛인데 베이글이라고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도넛이란요. 베이글이잖아요. 이게 베이글이에요? 네. 베이글이랑 도넛이랑 차이가 뭐예요? 도넛은 따로 튀기지만 네. 이거는 따로 데쳐서 굽는 베이글입니다. 베이글은 굽는 방식이구나. 네. 다른 빵들이랑 다르게 쫄깃함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물에 데치는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베이글 종류가 정말 많은데 사실 좀 신경 쓰는 부분 있을 거라 생각이 어떤 거 신경 많이 쓰세요? 유기농 밀가루와 유기농 사탕수수로 사용을 해서 소화가 잘 되고 더부룩하지 않고 좀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베이글을 만듭니다. 베이킹의 흔한 재료인 달걀과 우유, 버터를 넣지 않는 게 베이글의 특징입니다. 밀가루와 이스트, 소금과 설탕까지 단순한 재료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 함량과 칼로리가 비교적 낮은데요. 덕분에 아침 식사용으로 선호하는 빵이 되었죠.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전문가의 맛. 이제 음미해볼 시간인가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오늘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냥 이제 자꾸 이렇게 뜯어서 쫄깃한 맛에 드시는 분들도 빵이니까. 계시고요. 네. 네. 이제 여기에 크림치즈를 좀 더하셔가지고 네. 오, 고독하다. 이렇게 발라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크림치즈 바르시고 이렇게도 많이 드세요. 야, 이거. 안에 쪽파하고 베이컨 들어있어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너무 좋아. 갈릭도 안 먹어볼 수 없잖아. 이게 사이사이에 마늘이 좀 많이 덩어리채로 많이 있다 보니까 마늘 씹히는 맛에 많이 드세요. 야, 이거 물건이네. 달지 않고 담백한 맛 덕분일까요? 먹고 또 먹어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베이글의 마법. 빠져나오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베이글이라는 게 상당히 담백한 맛과 고소한 맛이 공존하고 있고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베이글 자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또 베이글의 매력이 아닌가. 또 다른 전문가의 맛을 탐구해 볼까요? 여긴 또 뭐야? 와, 종류 엄청 많네.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다양한 빵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바로 스콘 전문점입니다. 스콘은 영국인들이 홍차와 같이 즐겨 먹는 빵으로 유명한데요. 스콘이란 이름도 스코틀랜드 왕들이 대관식을 하던 장소에서 유래됐답니다. 우리가 알던 스콘과 달리 비주얼이 화려하고 다양한 걸 보니까 여기 전문점 맞네요. 그건 어떤 디저트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스콘은 네. 맛있는 쿠키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겉은 쿠키처럼 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빵인 디저트입니다. 한우물을 파면서 스콘만을 이렇게 쭉 빠지면서 함께 개발하신 이유가 있다면? 스콘이란 분야가 네. 사실 그 재료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이 무궁무진해서 네, 누구나 좋아하는 스콘인데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야, 네. 스콘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사장님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신경 많이 쓰세요? 일단 버터 자체가 맛있어야 스콘이 맛있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프랑스 발효버터 여러 종류와 프레시 버터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성 생크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반죽이 맛있는 스콘으로 탄생하기까지 전문가의 손길을 여러 차례 거쳐야겠죠. 장승주 대표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재료의 배합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스콘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곳에서 만드는 스콘의 종류만 무려 14가지나 되는데요. 다채로운 스콘의 맛에 빠져들어 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 스콘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네. 기본 스콘부터 한번 제가. 자, 이게 그래가지고 플레인 스콘부터 시작해보는 스콘 맛 탐구. 과연 성공적일까요? 스콘은 이 그 팍팍함 안에서 오는 네. 입안에 가득 찬 느낌. 네. 이게 또 매력이지 않겠습니까? 네. 와, 근데 다른 스콘들도 지금 이게 군고구마거든요. 안에가 진짜 안에를 와, 이거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네. 요거 지금 안에 고구마가 들어가니까 네. 되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부드러움이 네. 극대화되고 그리고 진짜 겨울에 군고구마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세상에 스콘에서 군고구마가 느껴지다니 역시 남다르네요. 스콘의 영원한 짝꿍 딸기잼을 듬뿍 얹어 먹어보기도 하고 달콤한 이불을 덮은 대형 스콘까지 맛을 보면 이보다 행복할 순 없는 스콘 맛 탐구 생활 성공입니다. 야, 이거 내가 아는 디저트가 아니야. 이거 스콘이 입에 탁 달라.
디저트를 맛보러 온 건데 디저트를 먹었는데 배가 와 이거 거의 식사인데요. 예, 든든합니다. 베이글과 그리고 스콘 진짜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오셔서 이 전문가들의 손길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 얻은 것 같아. 행복하구만. 정성과 사랑을 듬뿍 불어넣어 만드는 만큼 그 맛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요. 단 하나의 디저트에서 다채로운 맛으로 확장해 나가는 전문가들의 내공 덕분에 미각의 즐거움은 더없이 커져만 갑니다. 일상에서 얻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디저트를 통해서 꼭 느껴보세요. 이 세상에서